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혹시 식초가 만병통치약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냥 식초가 몸에 좋다라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만병통치약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식초의 활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중에 질병의 적용도 가능한데요. 식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렇게 질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영상은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식초로 다스릴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초의 효능은 무지다양해서요, 이전에도 식초의 활용법에 대한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요, 건달식초 이렇게 입력하셔서 검색하시면 건달TV에서 올려진 식초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질환은요,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탄수화물을 비롯하여서 지방 등 에너지원의 대사를 활발하게 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때 식초가 사용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식초의 특별한 기능으로는요, 소화효소 분비를 촉진하고요, 당 대사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저녁에 잠자는 동안에는요, 췌장도 쉬기 때문에요, 인슐린 분비가 둔해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침 공복 시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낮에는 어느 정도 혈당 관리가 이렇게 조절이 되는 편이지만 유난히 아침 공복 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경우에 식초를 드시게 되면요, 안 드실 때보다는요, 혈당이 훨씬 더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저녁 드시고 나서 걷기 운동을 겸하신다면요, 금상첨화겠죠. 식후 걷기는요, 혈당을 조절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다음으로는요, 당뇨만큼이나 유명한 고혈압입니다. 식초를 마시게 되면 우리 체내의 지방 합성을 저해하는 작용이 활발해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초가 당 대사를 촉진해서 지방의 합성을 막기도 하고요, 중성지방의 수치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낮아지게 되면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요, 식초는 지방의 분해를 촉진해서 혈관의 동맥경화를 막아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요, 식사를 하실 때 나트륨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데요. 이때 식초의 신맛을 활용하시게 되면요, 음식의 짠맛을 대신하는 효과가 있어서 염분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대사를 촉진하여서 이뇨작용을 돕기 때문에 혈액의 수분량을 조절해가지고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혈액 내에 수분이 빠지게 되면요, 혈압은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을 처방할 때요, 이뇨제를 같이 처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초가 당 대사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지방 대사를 촉진해서요, 심혈관 질환도 예방하고 이뇨작용도 영향을 미쳐서 혈압도 낮춰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다음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동맥경화를 예방하고요,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맥경화는요, 동맥 속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축적돼서 혹처럼 돌출되거나 혈관이 경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면요, 혈관이 노화되어서 어느 정도 경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노화를 늦추는 방법이 바로 식초를 마시는 것입니다. 식초는요, 혈관 근육의 탄력을 유지시켜서 혈관의 노화를 막는 작용을 하는데요. 사실 동맥경화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요, 혈관의 탄력입니다. 결국 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딱딱해지는 것이고 뇌출혈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도 모두 혈관의 탄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초가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위장이 좋지 않을 때도 도움이 되는데요. 식초를 마시게 되면요,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서 소화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살균 작용까지 있어서 위장 내 위해한 세균의 번식도 억제해 줌과 동시에 천연 발효 식초의 경우에는요, 비타민 B1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요, 식욕을 돋우어서 식욕부진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에도 도움이 됩니다만
공복에 드시면 속쓰림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요, 식후에 드시거나 식초의 양을 좀 조절하셔서 충분히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신장이 좋지 않을 때도 식초는 도움이 되는데요. 신장에 신우신염이나 신장염 또는 방광염이나 요도염 등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요,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부종이 발생하기도 하고 독소가 역류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식초를 마시게 되면요, 식초의 항균, 항염작용과 이뇨작용으로 인해서요,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 간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 음양오행에서는 신맛이 간을 주간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간의 기력이 약해져서 간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요, 간의 지방을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간에서 해독한 물질 대사가 느려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간의 해독력이 떨어져서 간 자체가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이때도 식초를 마시게 되면 해독작용을 돕고 간 기능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간 기능이 살아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간과 연결되어져 있는 신장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식초는요, 변비를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식초를 마시게 되면 체내의 신진대사를 높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식초의 신진대사 기능 중 장내의 활동도 포함되는데요. 식초를 마시게 되면 장내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의 증가에도 도움이 되어서요, 탄산가스 발생을 증가시켜서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변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요, 우유에다가 식초를 조금 타서 요거트처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물에다가 식초를 넣고 꿀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요, 마시기도 편하고 변비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피로 회복입니다. 식초는 만성 피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영양의 밸런스가 깨지거나 무리한 운동으로 대량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면요, 불완전 연소가 된 영양분의 찌꺼기가 혈액 속에 남게 되어서 피로를 자주 느끼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젖산인데요. 이 젖산은 포도당의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체내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젖산이 혈액 내에 증가하게 되면요, 피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젖산은요, 당을 보충해 준다거나 수면을 취해야 줄어들게 되는데요. 가벼운 운동 후에도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는다면요, 식초에 꿀이나 설탕 한 스푼 넣어가지고 마시거나 아니면 이온 음료에다가 식초를 첨가해서 마시게 되면요, 피로 회복에 끝내주는 음료가 됩니다. 특히 올 여름처럼 날이 더울 때는요, 쉽게 지치고 피곤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직장인이나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라면요, 오후 4시쯤 되면 몸이 나른해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는 시간대잖아요. 이럴 때 커피 같은 카페인에 의존하시기보다는요, 식초 음료를 드셔보세요. 피로도 풀리고 기력도 쌩쌩해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식초가 여러 가지 질병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